그러면 저희 학원의 내신 대비 그리고 학년별 로드맵을 간단히 준비 드렸는데요. 지금 중1 학부모님들이 한 70% 되기 때문에 시험 구성을 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2학년 내신부터 세팅을 알려드리면 보통 이제 1과부터 2과 해서 8과까지 교과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1과에 문법이 보통 2가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2과에도 문법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그러면 여기 한 세트가 중간고사 범위거든요. 총 문법 4가지가 섞이거든요. 그럼 보통 5형식, 현재 완료, 투부정사, 2형식 동사, 얘네들을 안 섞고 그냥 한 개념당 한 문제가 나오면 쉽다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이 개념들이 다 섞이거나 어휘까지 들어가면 어려운 문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 아이가 교과서 내신 문제집을 푸는데 그 단원의 문제만 잘 푼다고 해서 시험 점수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는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이제 학교 프린트, 여기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학교 프린트에는 보통은 문법 지문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휘가 나와요. 어휘. 세 번째가 외부 지문. 그럼 이미 문법 프린트는 문법 내용을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장으로 구성해서 예문들을 다 주시거든요. 그걸 변형하는 게 대표적인 변형 문제. 얘만 달달달 외우고 문제집 푼 다음에 이걸 놓치시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에서 틀리는 겁니다. 순회대점 특히 그렇고요. 정자중, 샛별중, 백현중까지는 여기 단어 부분에서 영영풀이 나오는 거 첫 내신에 놓치셔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학교 프린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변형되기 쉬운 부분이 이쪽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본문은 사실 외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문법도 문제집 많이 풀어보고 섞여 있으면 별로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요걸 놓쳐서 학교 시험 첫 내신 때 좀 실망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총 4주간 준비할 때 뭐 내신같이 쉬운 걸 왜 4주씩이나 준비하냐? 그럼 이제 이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실게요. 교과서 2단원이니까 한 1, 2주 정도에는 교과서 1, 2과 문법이 같이 들어가요. 여기 교과서에 대한 범위를 다 공부한다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요거는 처음부터 싹 다 암기를 시켜야 돼요. 암기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아이들이 마음이 편하고, 이 암기하는 거 사실 2시간 정도면 다 외우거든요. 이거는 학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입시 문법은 암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이 외부 지문. 2주가 끝나고 3주 차에는 뭐 하냐면 문법은 또 복습이 되겠죠. 그럼 보통 한 3번 정도 문법을 복습하고 시험 대비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외부 지문에 대한 지문을 새로 학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2학년 때는 뭐가 어려워지냐? 이렇게 보시면 외부 지문이 나오고 그게 변형된다. 그리고 이 외부 지문이 들어간다는 거는 문법에다가 어휘에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3주가 지난 다음에 어떤 거 하냐면, 솔직히 이거 그냥 한 2-3명 되는 학교까지 해주는 학원이 없어요. 저희가 이거 기출 모아놓은 타이핑 자료랑 이런 거 이용해서 이때부터 변형에 대한 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분당권에서 워낙에 다 학교 기출 경향이 똑같아요. 똑같아서 기본적인 객관식 문제 외에도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를 고등부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식으로 출제를 한다는 건 뭐냐면, 외부 지문에 살짝 문장을 바꿔 패러프레이징해서 다 내기 때문에 제미나이나 챗GPT 이런 거 학교 선생님이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똑같이 만들어서 요약문도 내고 문법도 틀리게 해서 바르게 고치시오를 돼요. 그러면 1번 좋은 거는 변형 문제를 시간 내에 풀어보고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그게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고등 대비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지문 변형 문제는 뭐가 다르냐? 이제 어머님들 아시겠죠? 문법 부분이 있고 외부 지문 부분이 있다. 얘는 문법의 문장 변형이나 틀린 포인트가 살짝씩 변형이 되는데, 외부 지문은 그냥 모의고사 독해 지문처럼 주는 거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면, 내용일치, 주제, 세부 내용 파, 이런 식의 변형 문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풀어보면 또 어디에 도움 되겠어요? 그냥 모의고사를 풀거나 지문을 읽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리고 좀 시간 내에 풀어보면서 객관적인 자기 위치를 판단하면 마지막 4주차 때 안 풀어보는 것보다는 좀 열심히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일 클리닉 진행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매주 진행하고 있고요. 내신 대비가 시작되면 토요일에 2번, 2차례 더 불러서 보충을 해요. 그때는 암기 못한 친구들 집에서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불러서 직접 암기를 시키기도 하고요. 또는 문법이 좀 약한 친구들은 문법 저희 녹화 영상이 매주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수업했던 거 다시 학원에서 듣게 하고 모르는 부분 질문하고 오답 정리하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토요일 보충도 본다고 보시면 돼요.
네, 숙제 노트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이런 노트에는 저희 복습 영상으로 제공되는 영상을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게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문법 오답 노트는 아이들이 문장 쓰고 바르게 고쳐보기 연습한 거를 클리닉 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수업이 끝날 때 선생님들의 1대1 체크 받게 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구문 독해 연습장은 정규 시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천일문 교재 들어가 있고 쓰작 라이팅 교재 1, 2학년 때 다 깔려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장 구조 분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어구 같은 경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묶어주기 뭐 이런 것들 연습합니다. 이거는 상위권 반도 예외 없이 어려운 문장들은 무조건 분석을 해요. 고3쯤 되면은 문장 길이가 한 5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짜집기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영어를 미리 뭐 중3 때까지 끝내놓자 이런 말씀 하실 때 그 끝내놓는 게 고3 1등급을 끝내놓자가 아니에요. 이런 난이도가 어려워져도 밑바닥에 디테일을 빈틈을 다 채워넣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그런 친구들은 나중 가도 별로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규반으로 보시면 초육부터 중3까지 저희가 이번에 1등급 로드맵이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레벨이 기본 브릿지 심화 있고 중3 때 되면 특목반이 오픈이 되는데 여기 특목반 기준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재원생분들은 지금 심화반이다. 그럼 이 루트를 타시는 거고요. 브릿지반이다 하면 하나씩 낮춰보시면 돼요. 초육 때 같은 경우는 입시 문법 개념 기초 배우실 거고 중1 때 구문과 문법 개수 문제 통합형이라고 하거든요. 그 문제들을 헷갈리지 않는지 빈구멍을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중2 때는 내신은 당연히 A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고 이제 그때부터 독해학습이 들어가야 돼요. 중2 때 독해학습을 어디서 보실 수 있죠? 항상 학교 시험 범위에는 이유가 있어요. 외부집, 단어. 그리고 얘를 학교 선생님들이 왜 넣냐? 고등학교 때 독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문 해석이랑 독해는 어떤 게 다르냐면 구문 해석 같은 경우는 한 문장을 찍었을 때 정확하게 해석하느냐를 보는 거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 서론부에 약간 미끼를 던지고 본론부의 전개를 통해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을 결론에 넣거든요. 물론 고3에 가면 결론을 빼버리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그 본론부를 통해서 내가 정확히 중심 문장을 이해하는가 그게 독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3 때는 저희가 고3 독해 완성 요거는 심화반 특목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휘 확장 부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중2 때 독해 놓치는 것과 중3 때 어휘 품사별 예문의 단어 쓰기 이런 거 놓치시면 중학교 때 계속 A 받다가 계속 90점 이상 나오길래 뭐 부족한 거 없는 줄 알았어요. 이런 학생들이 고1 때 내신이 갑자기 막 3등급씩 나옵니다.